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뒤통수 맞았네.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했을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처음엔 상대방을 욕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사람을 믿었던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가장 잘못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상대를 잘못 판단해 일을 그르친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서 상대방의 본 모습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초면일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잘 포장하기 때문이죠. 숨겨진 본 모습까지 파악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치밀한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까지도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지내게 되죠. 한마디로 첫인상 따위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요. 누군가와 오랜 결혼 생활을 해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다반사인데 사람의 외모, 옷차림 같은 첫인상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경솔하고 편협한 생각인지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바로 인연을 끊고 보고 싶지 않은 인성이 바닥인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가깝고 편한 사이가 되고 보니 못 볼 꼴까지 보게 되고 가까이 하기 싫어집니다. 우리는 현재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정 상황이나 행동을 확인해 빠르게 상대방의 숨겨진 본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과는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바로 손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삶에 있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명언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소중한 인간관계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근본 인성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학습에 의해 일시적으로 숨길 순 있어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첫 번째,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선한 면을 항상 기대하지만 사람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거나 이기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의지력이 바닥나고 쉽게 화를 버럭내고 판단력도 떨어져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어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손을 놓아버리고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그리고 법규에 어긋나는 일도 망설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위기에 처한다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 믿었던 사람은 배신하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 행동했지만 전혀 의외의 사람이 자신은 생각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앞으로 손절해야 할 사람과 고마운 사람이 확실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나 있지 않죠. 빠르게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선 이와 같은 위기를 느끼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줄 것 같아서 나에게 하는 부탁이나 일을 거절해 보세요.
상대가 정색하고 화를 내며 끝까지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고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인성이 좋은 사람은 내가 거절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며 오히려 부탁한 것을 미안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옆에 있어주는 친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 약한 사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론입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손님 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습니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마침 이때 이 사람과 동석했던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는 의류업계의 거물이었는데 그녀는 이 모습을 보고 당장 무례한 그 사람과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처럼 식당에 가서도 종업원들에게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의를 할 때도 추한 행동을 보이죠. 매너 없는 행동과 태도는 그 사람이 가진 인성과 평상시 태도일 것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반말하거나 자기보다 약할 것 같은 사람에게 서슴없이 쓰레기 같은 인성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자기 본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가 현실에서 당하는 불만을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드러낼 수 없었던 자기 성격, 자기 본성도 이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만약 내가 약자가 되면 언제라도 나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모자란 인생입니다. 세 번째, 습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안다는 말이죠. 습관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습관은 남 앞에서 속일 수가 없죠.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약속을 하면 5분, 10분 꼭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5분, 10분 늦는 건 예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죠. 이것만으로도 멀리해야 할 사람 중 50%는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동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술 먹었을 때 실수하거나 성격이 나쁘게 변하는 사람 역시 거르는 게 좋습니다. 술에 취하면 느슨해져서 본래 성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남들 때문에 숨기고 사는 성격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술을 많이 먹여봐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법규나 규칙을 어겼을 때 지적하는 사람에게 그걸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나쁘다는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영악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뒤죽박죽이고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일은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 부분만 정리가 안 되거나 취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을 본다. 만나서 밥 먹고 함께 어울리는 내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나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스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인성, 품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까이 지내는 주위 5명의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좋은데 주변의 친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입이 너무 험해서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 친구는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안 그래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속에 있는 마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은 주변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주변 환경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만약 나와 깊은 교감을 나누는 친구들이 항상 의욕이 없고 놀 생각만 하는 나고자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와 동화되기 쉽죠. 반면에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열정이 넘치고 성실한 대단한 사업가라면 나도 그 수준에 어울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져서 더욱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만 주변에 남게 됩니다. 성격이라든지 공통된 관심사 등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친구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식의 취향이나 재력까지 비슷한 경우가 많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친구는 상대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물론 친구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타이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성이 나쁜 사람은 자신과 맞지 않는 그런 친구를 밀어내는 경우가 많죠. 상대의 인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사람의 친구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투로 나중에는 나를 대하게 될 테니까요. 또한 그 사람이 가장 편하게 여기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 직장 후배, 친한 동생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거리를 두다 보니 친구가 없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해만 주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런 친구는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임을 부정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로 인한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친했다가 소원해지고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인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 한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와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피해와 배신감과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걸러낼 수 있다면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십니다. 친하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편한 사이가 되니 본성이 나오고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정이 뚝 떨어진다고 하죠. 가족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중 일부는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저급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죠.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안겨주고 건강한 삶을 방해합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씩 쌓이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4가지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말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